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환의 피칭학 개론의 서동환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네, 정부 공고 사항에 따라 저희도 2주 동안 4월 5일까지 실내 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저희의 이 작은 실천이 정말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이 의료진들, 네,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감하게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본의 아니게 실내에서 저희가 이제 루틴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스튜디오 내에서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어떤 강의 내용으로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팔 스윙, 그러니까 이게 뭐 스로잉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준비 동작, 뭐 예를 들면 뭐 힘을 모으는 동작, 뭐 다양한 어떤 표현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준비 동작이 제일 맞는 말일 거고, 네, 또 팔 스윙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네,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 스로잉이라는 건 드로잉, 뭐 스로잉 이런 부분은 결국 공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 자세에 있어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이 팔을 준비하는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이거는 비단 초등학생, 뭐 프로 선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투수를 한다면 굉장히 이 준비 동작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동작은 또 투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해요. 네,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어떤 팔 준비 동작의 말이, 예를 들어서 리프팅을 하는 동작의 경우에는 뭐 인버티드 W 뭐 이런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회전을 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뭐 투석기, 네, 투석기 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종류에 대해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풀어서 이 네 가지 팔 스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여러분께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다양한 스윙과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을 던지기 위한 팔의 준비 동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네, 그럼 팔 준비 동작, 네, 이 준비 동작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아요. 10명이 있으면 정말 10개의 어떤 준비 동작이 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 팔 준비 동작의 어떤 형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많이 사용하고 어느 정도 계량이 가능한 선에서 네 가지 정도로 추려서 한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설명드린 이제 투석기라고 그러죠.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부드러운 굉장히 자연스러운 회전의 팔 스윙이 있습니다. 네, 그냥 회전을 활용해서 원을 그리듯이 회전을 활용해서 팔 스윙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인버티드 W라고도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리프팅 동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팔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렇게 리프팅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네, 일본 투수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폼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리프팅을 해주는, 팔꿈치로 리프팅을 해주는, 네, 이런 동작들이 있고, 또 이 안에서 이제 말 그대로 손으로 이제 이 손을 활용해서 리프팅을 해주는 분들이 있고, 팔꿈치를 활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리프팅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부분은 손목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손목을 활용해서 이제 얼리 코킹이라고 그러는데, 손목을 코킹을 자연스럽게 해주면서 엄지손가락이 내려가게 되면 팔꿈치 높이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거든요. 네,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리프팅 동작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작은 이제 이 손목을 활용하는 발스윙이에요. 네, 이 스냅이라고 그러죠. 이 리스트를 활용하는 동작인데, 이 손목을 활용해서 팔꿈치를 굉장히 부드럽게 리프팅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처음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어떤 부분은 손목을 강하게 안쪽으로 비트는 동작이죠. 이게 코킹을 강하게 해서 팔꿈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손목을 오히려 부드럽게 쳐내는 동작으로, 네, 스냅을 미리 활용하는 동작으로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동작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조금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 손목이 아예 오픈이 돼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오픈. 그러니까
몸 바깥쪽으로 봐야 될 손목이 코킹이 전혀 되지 않고 안쪽으로 보고 있는 경우죠. 네, 이런 오픈 리스트 형태의 팔스윙까지 총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계량을 하자면 이렇게 4가지고요. 사실 정말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팔스윙 동작, 준비 동작이 요 4가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4가지를 하나하나씩 장단점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팔스윙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팔스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을 그리는 듯한 자연스러운 동작의 팔스윙을 하는 투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 전 NC 투수였던 손민환 선수예요. 손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수들 사이에서도 정말 교과서 같은 폼이라고 느껴질 정도, 나도 저렇게 던지고 싶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양팔이 좀 뻗어 있는, 굉장히 서로 멀어지는 느낌이 있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원을 굉장히 잘 그리는 선수들이에요. 원을 이렇게 잘 그릴 경우에는 준비 동작, 셋업 동작을 수월하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리듬이나 유연성이 없어도 편하게 이 위치에만 갖다 놓으면 내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워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하는 투구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어깨가 많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전에 뭐 리프팅을 과하게 하는 투수였는데 뭐 어깨 부상을 입었다든지 팔꿈치 부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선수들이 요런 팔스윙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정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가 낮은 그런 투구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이런 투구폼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팔스윙의 특징이 뭐냐면 과하게 우한 전통파, 뭐 좌완 전통파도 있겠지만 뭐 전통파식이 찍어 던지는 형태의 투구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투구폼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이제 셋업을 해서 팔스윙 원을 그렸을 때, 이제 원을 그려서 이렇게 팔이 이제 몸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공간을 끝까지 활용해서 이 공간의 힘을 공에 전달하는 형태의 투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손목을 쓴다든지, 어떤 뭐 많은, 정말 많은 어떤 스핀을 만들어내기에는 적합한 투구폼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싱킹성의 볼을 굉장히 잘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 스윙이 크고 셋업이 잘 되는 파워 포지션에 이쁘게 잘 만드는 선수들이 투심이나 싱킹 페스티벌, 서클 체인지업, 그리고 스플리터를 던지더라도 약간 우타자 몸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구질을 굉장히 잘 구사할 수 있는 투구폼 중에 하나입니다. 손민환 선수 말고 또 다른 선수가 누가 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아실 거예요. 메릴 켈리 선수인데 지금 이제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뛰고 있고, 이 선수 또한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는 듯한 이런 팔스윙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원을 그리는 선수들이 보면 굉장히 어떤 팔스윙 자체가 경쾌해요. 경쾌하고 부드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만, 글러브에서 이제 내가 팔스윙을 스타트를 해서 원만 그리면 이 위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위치에 도달하는 순간 힘을 쓴다, 앞으로 쓴다, 이 의식 자체를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투구폼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초보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선수가 누가 있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더스틴 니포트 선수죠. 이때는 이제 니포트 선수가 조금 어깨 부상이라든지 힘이 많이 떨어졌을 때요. 위치 자체가 보면 이 어깨보다 좀 팔꿈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어깨에 힘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라오게 돼요. 하지만 이제 부담이 되거나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많이 팔꿈치가 떨어지게, 이렇게 어깨보다 좀 낮은 위치에 위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의 무게를 내가 견뎌내면서 릴리스 포인트까지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볼의 힘 자체가 아마 팔꿈치가 높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니포트 선수는 허리도 지금 홈 쪽으로 힙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팔꿈치가 아직 낮다는 거는 이때의 컨디션 자체가 완벽하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투구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팔스윙 동작입니다. 이번 팔스윙 동작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팔꿈치에 이제 리프팅을 활용하는, 그 중에서도 리프팅을 정말 이쁘게 잘 활용하는, 팔 모양 자체를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드는 선수들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대표적인 선수예요.
네, 윤성환 선수고요. 제가 한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윤성환 선수가 공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왜 안 맞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두산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삼성으로 건너가서 한번 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 갔으니까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뭐 윤성환 선수의 공도 받아봤고, 그리고 또 마침 그때 한신에서 뛰고 있던, 한신 타이거즈에서 뛰고 있던 오승환 선배가 와서 오승환 선수의 공도 받아봤고, 또 그때 마침 시카고 컵스에서 이제 뛰고 있던 임창용 선배가 와서 임창용 선배의 볼도 받아보고. 근데 제가 받아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세 명의 선수 중에 공이 제일 묵직합니다. 정말 캐치볼을 한번 하고 나면 이 진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의 묵직한 공을 던지는 투수예요. 네, 그 원인이나 어떤 비결이 뭘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체중으로 봐도 오승환 선수가 훨씬 많이 나가고 힘도 오승환 선수가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윤성환 선수가 손목 힘이 정말 월등하게 좋습니다. 네, 이 지금 하반신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양발이 다 지면에 닿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지손가락이 이 손목 안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코킹이 강하게 돼요. 이게 손목에 힘이 없으면 절대 이런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손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사회인 야구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야 팔꿈치 낮아, 팔꿈치 떨어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팔꿈치가 떨어지고 내가 팔꿈치가 안 올라온다고 이 팔꿈치를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팔꿈치가 이렇게 높이 들면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뭐 그런 한때 이슈들이 있었죠. 이게 팔꿈치가 이렇게 과하게 올라오면 이게 W 모양이 되면서 이게 인버티드 W라고 해서 부상의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인버티드 W의 투구폼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팔꿈치를 과하게 들어서 W 모양을 만드는 선수들이 이게 의식 자체가 팔꿈치에 있어서 리프팅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팔꿈치의 의식을 가지고 리프팅을 하게 되면 승모근이 굉장히 강하게 수축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투수들이 공을 하나만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100개를 던지고 200개를 던지고 이제 캐치볼하는 횟수까지 포함을 한다면 투구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투구수 속에서 이게 과연 끝까지 이 높이까지 올라올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많이 올라오겠죠, 의식을 해도. 근데 힘이 점점 떨어질수록 팔꿈치 높이도 많이 안 올라오게 돼요. 왜냐면 얘도 지치거든요. 자 지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자, 내가 팔꿈치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리프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자, 리프팅 다음은 뭘까요? 로테이션이요. 회전이 돼야 된다는 거. 홈까지 회전이 돼야 되는데 힘이 있을 때는 이 팔꿈치 높이에서 그대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손 자체가 굉장히 좋은 위치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힘이 떨어지게 되면 리프팅을 하면서 여기까지 밖에 못 올라오는 거죠. 네, 좋은 높이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홈 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낮은 위치에, 아까 니포트 선수가 팔꿈치가 많이 떨어진 모습 보였죠. 이게 낮은 위치에서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 무게를, 이 무거운 공 무게를 저기 앞쪽까지 릴리스까지 도달하면서 던지기에는 팔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오히려 아까 니포트 선수처럼 차라리 회전을 해서 그나마 높은 위치까지 손이 가 있는 상황이면 떨어지면서 손목으로라도 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팔꿈치가 올라와 있고 손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들지 않는 이상, 리프팅이 되지 않는 이상 투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티드 W가 위험한 투구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팔꿈치 위치가 이렇게 들리는, 리프팅이 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나 주변 분들이 이 승모근을 굉장히 잘 풀어줘야 돼요. 근막이 유착되지 않게 굉장히 신경 써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부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윤성환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 없이 어떻게 던지느냐? 이 바로 손목이에요. 절대 팔꿈치로 리프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지손가락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글러브에서 이제 양손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겠죠? 네, 출발을 할 때 엄지손가락이 먼저 내려가면서 출발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코킹이 되면 이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좋은 위치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위치로 가서 코킹만 돼 있으면 나는 이 간격만 유지를 한 상황에서 리프팅이 아니, 이 간격을 유지한 상황에서 로테이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회전만. 그러면 나는 이 간격을, 여기서 내가 세팅한 간격을 이게 로테이션이 돼서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내가 이거 과감하게 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왼쪽 어깨 방향성은 잡아주니까요. 그래서 이 투구 폼이 오히려 더 좋은 투구 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지만 리프팅은 굉장히 위험해요. 네. 또 다른 선수가 누가 있냐면, 네. 정말 아쉬운 선수 중 한 명인데, 한기주 선수도 손목을 굉장히 강하게 코킹을 잘하는 선수였어요. 네. 얼리 코킹을 활용해서 팔꿈치 모양을 굉장히 이쁘게 만드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또 다른 선수를 보여드리면, 네. 오승환 선수 마찬가지죠. 네. 손목의 모양을 보시면 정말 굉장히 강하게 코킹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엄지를 활용해서 코킹을 하게 되면 팔꿈치 높이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네. 김진우 선수 마찬가지죠. 네. 김진우 선수 또한 보시면 거의 손목이 안으로 꺾여 있죠. 이 정도로 코킹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얼리 코킹을 하는 선수들의 강점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공이 체중에 관계없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체중이 좀 가벼운 선수도 얼리 코킹을 하는 선수는 생각보다 공이 묵직하게 들어가요. 네, 끝에서도 훨씬 힘 있는 공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얼리 코킹을 하는 선수들이 브레이킹 볼의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슬라이더를 던지든 커브를 던지든 간에 굉장히 속도 있는 슬라이더를 던져.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손목이 이렇게 강하게 코킹되는 선수가 슬라이더를 던진다, 예를 들면, 그럼 그 선수의 슬라이더는 굉장히 빠를 확률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오승환 선수도 슬라이더를 140km 넘나드는 슬라이더를 굉장히 쉽게 던지고, 예전에 윤성민 선수 또한 정말 144, 5 막 우습게 던지는 슬라이더를 던졌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보면 손목이 굉장히 많이 코킹이 돼 있어요, 강하게. 그리고 김진우 선수 또한 커브를 던지는데 정말 드롭성의 커브를 던지는데, 남들은 뭐 115km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빠른 드롭성의 커브라고 하는데, 정말 김진우 선수는 좋을 때 130km를 넘나드는 드롭 커브를 던졌었죠. 이렇게 얼리 코킹을 해서 손목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있는 선수들은 그만큼 이 꼬임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킹 볼에서 굉장히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 결국 손목입니다. 그쵸? 손목은 제가 이론편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작은 소근육이에요. 빨리 지치죠. 네, 그래서 몸 관리나 근력 관리를 굉장히 어떤 리커버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선수 생명에 단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전환을 굉장히 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악력 훈련도 많이 해줘야 되고 손목 훈련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그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비틀어서. 근데 중요한 건 막 이런 리스트 컬이라든지 뭐 리버스 리스트 컬이라든지 이런 손목 수축을 시킬 수 있는 손목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달린다든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길이를 해치지 않으면서 신장성 수축, 이센트릭을 활용해서, 네, 내가 타고난 가지고 있는 근육의 길이를 지켜주면서 힘을 키우는 트레이닝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훈련이 부상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얼리 코킹에서 말이죠. 네, 그럼 다음 동작도, 팔스윙 동작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세 번째 팔스윙 동작,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리스트를 활용한 손목 동작을 가진 투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마 피칭 학교를 가장 많이 등장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류현진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뭐 체중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투구폼을, 네, 구사하는, 네, 그런 선수 중 한 명이죠. 네, 류현진 선수의 이 손 동작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윤성환 선수나 오승환 선수, 김진우 선수, 이런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 손목의 모양일 거예요. 네, 안쪽으로 많이 꺾여 있죠. 이런 모양으로. 네, 이게 손목을 활용해서 팔꿈치를 들어주는 동작, 네, 그런 동작들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이렇게 손목을 활용해서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목을 활용해서 손목을 치는 동작으로 팔꿈치를 퉁 들어올리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요. 네, 일본 투수들도 이렇게 이 스윙을 활용해서, 손목을 활용한 스윙을 해서 던지는 투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던지는 투수들이 회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정말 정확한 표현인데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정말 캐치볼을 한번 해보면 따가운 공을 던져요. 정말 막 맞으면 따가울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거기에 류현진 선수는
체중까지 있기 때문에 체중까지 있고 힘이 좋기 때문에 위력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죠. 저도 고교 시절에 이제 타석에서 쳐봤는데 정말 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위력은. 네, 이렇게 리스트를 활용해서 투구를 하는 선수들이 투구 폼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비단 류현진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팔스윙을 활용하는 선수들이 다 부드러워요. 굉장히 물 흐르듯이 던지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하나에서 뛰고 있는 아니죠. 네, 하나가 아니라 LG에서 뛰고 있는 송은범 선수의 모습이에요. 송은범 선수도 류현진 선수와 마찬가지로 손목이 꺾여 있죠. 네, 송은범 선수 또한 굉장히 부드러운 투구 폼의 소유자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노장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투구 폼으로 항상 자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볼의 기복, 시즌의 기복은 있어도 볼의 위력이 잘 안 떨어지는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네, 또 다른 선수를 한 명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KT에서 활약하고 있는 금민철 선수예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손목이 꺾여 있죠. 네, 이렇게 손목이 꺾여 있는 선수들이 팔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꿈치 높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와 줍니다. 네, 자, 지금 보여드린 류현진 선수, 송은범 선수, 그리고 금민철 선수, 이게 손목 리프팅, 리스트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팔꿈치 높이를 좋은 위치까지 도달하게 하는 선수들인데,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세 선수 모두 인천 동산고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선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대체적으로 그 시기 때에 인천 동산고 선수들의 투구 폼이 다 이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어떤 비결이나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투구 폼 자체가 부드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후에 어찌됐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리스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빨리 지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리스트를 활용해서 손목을 강하게 때리는 선수들이 회전이 좋고 좋은 위력이 있는 볼을 던질 수는 있지만 인대 손상의 위험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세 선수 모두 토미존 수술을 한 선수들이에요. 네,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관리를 더 잘 해줘야 되는 투구 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보셔서 알겠지만 관리 없이 할 수 있는 투구 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신더가드 선수가 이제 토미존 수술을 한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네, 그만큼 많이 사용했고 강하게 썼기 때문에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선수들의 해야 할 의무, 막 혀가 꼬이네요. 네, 선수들의 해야 할 의무라고 하면 그 부상의 시기를 늦추고 최대한 몸에 칼을 안 대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강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쓴 만큼 제자리로 돌려놓고, 네, 많이 썼으면 그만큼 많이 반대로 훈련을 해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강한 수축, 내 근육을 짧게 만드는 것보다는 신장성 수축을 활용해서 근 길이를 지키면서 탄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네, 그런 훈련이 주가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팔 동작이 하나가 남았죠. 오픈 리스트. 네, 손목이 빨리 열리는 투수들. 네, 그 투수들을 한번 보시고 오늘 팔스윙 준비 동작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아까 류현진 선수나 금민철 선수 그리고 송은범 선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목을 리스트를 활용해서 팔스윙 동작을 만드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회전이 좋은 볼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커브를 굉장히 잘 던져요. 커브 자체가 각이 클 수밖에 없어요. 뭔가 뿡 떠서 막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런 커브를 굉장히 잘 던질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들 중에 한 명이죠. 하지만 단점은 이런 선수들이 슬라이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정말 빨라야 130 중반, 네, 더 빠르기는 좀 힘들죠. 네, 근데 만약에 빠르게 던졌다고 하면 정말
부상의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회전 좋고 각이 좋은 슬라이더나 브레이킹 볼을 던질 수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안쪽으로 얼리 코킹을 하는 경우에는 힘 있는 슬라이더, 빠른 슬라이더, 그리고 강한 브레이킹을 던질 수 있고요. 리스트를 활용해서 이제 팔꿈치를 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쁜 공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쁘고 각이 좋은 공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스피드하고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스피드 있는 슬라이더를 던지기 힘들기 때문에 선택하는 구질이 컷 패스트볼이죠. 네, 컷 패스트볼이나 투심 패스트볼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아킬레스건 어떻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넘어와서 오픈 리스트 동작이에요. 손목이 빨리 열리는 투수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뭐 국가대표 무한 투수죠. 네. 이영하 선수인데요. 이영하 선수 손 동작을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공이 몸 안쪽으로 보고 있죠. 네. 이게 오픈 리스트 동작이라고 그러는데 손목이 굉장히 빨리 풀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보고 있거나 어떻게 보면 몸 바깥쪽을 보고 있어야 될 때 보고 있어야 될 손의 어떤 모양들이 안으로 아예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 이 오픈 리스트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절대 팔꿈치가 높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 내가 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얘가 이 오픈이 돼서 절대 더 이상 올라올 수는 없어요. 팔꿈치를 올리려면 무조건 다쳐야 돼요. 손목이 다치든 아까 말씀드렸던 코킹이 되든. 하지만 오픈이 돼서는 절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 절대 팔꿈치가 올라올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던지느냐? 자, 이렇게 오픈 리스트가 되는 선수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 생각보다 이렇게 오픈 리스트가 되는 선수들 많습니다. 하지만 많이 보이지 않는 건 그만큼 어려운 투구폼이에요. 자기만의 어떤 리듬이 없으면 이 투구폼은 정말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네. 자, 또 어떤 선수가 있냐?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최양남 선수예요. 예전에 뭐 롯데도 뛰셨고, 그리고 뭐 마이너 리그까지도, 네, 트리플 A까지 활약하셨던, 네, 그런 선수죠.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손목이 오픈돼 있죠. 오픈 리스트 동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최양남 선수, 전 선수죠. 그리고 지금 두산에서 뛰고 있는 이영하 선수, 두 선수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두 선수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내 오른손이 킥을 한 상황에서 내 오른손이 어느 정도 지점까지, 힘을 쓸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전진 동작이 전혀 없어요.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최양남 선수도 약간 뒤로 누워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약간 뒤로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왜? 뒤로 누워있어야 이 오픈 리스트된 손이 올라올 수 있는, 리프팅 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자, 이영하 선수 투구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글러브가 중심에 있지 않아요. 절대. 이영하 선수 투구폼을 보면 약간 대각선 위쪽으로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킥을 하고 떨어뜨린 동작에서 손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네, 기다려주고 이 손이 여기 도착을 했을 때 정말 폭발적인 힘을 써버리는 거죠, 한 번에. 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영하 선수의 투구폼을. 자, 킥을 하고 나가는 동작이 전혀 없어요. 킥을 하고 제자리에서 힘을 모아서 이 위치에 도달이 됐을 때 폭발적인 힘을 쓰는 거죠. 네, 오픈리스트 선수들이 있다면 이거 고치기 되게 힘들어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나쁘다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허락한 자연스러운 내 투구폼이에요. 자, 이 투구폼으로 야구 못한다? 절대 아니에요. 야구 잘할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자, 오픈 리스트가 되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이게 나쁘다는 동작으로 특이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바꾸느라 막 코킹을 한다든지 뭐 리프팅을 한다든지 이 동작을 하다가 내 장점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 동작들은 받아들이세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서 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투구폼 바꾼다? 안 돼요. 내 생각만큼 바꾸려고 해도 남이 볼 땐 변화가 없어요, 투구폼. 절대 변화하지 마세요. 그저 포인트, 어느 한 포인트, 중요 포인트, 그리고 나만의 타이밍을 찾으면 얼마든지 내가 가진 어떤 신체 조건이나 힘에서
좋은 공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남을 따라서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아니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오직 나만을 위한 나만의 투구폼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다시 투구폼으로 넘어와서, 자, 그럼 이렇게 오픈 리스트, 네, 이 동작이 있는 선수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오픈 리스트가 되는 선수들은 손목이 전면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조금 더 찍어서 던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위에서 찍히는 공을 던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포크볼도 잘 던질 수 있어요. 스플리터 굉장히 잘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네,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종으로 하는 구질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더를 던져도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종 슬라이더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떤 옆으로 횡으로 휘어지는 슬라이더보다는 강하게 찍어 눌러서 정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선에서 직구가 여기서 이런 높이로 날아오는데, 이 오픈리스트 동작을 가진 선수들은 슬라이더조차도 이 높이에서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자들이 정말 헛방망이질, 네, 헛스윙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삼진율이 굉장히 높죠, 이런 선수들이. 네, 자기 어떤 이런 부분을 잘 활용만 한다면 삼진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투수들 중 하나입니다. 네,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늘은 다양한 팔스윙 동작들을, 팔의 준비 동작들을 4가지로 축약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원을 그리는 게 맞아, 이게 맞아, 코킹이 맞아, 뭐 리스트를 쓰는 게 맞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걸 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동작. 제가 예전에 시즌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일본 미야자키의 교육리그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육리그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이제 교육리그 참여가 돼서 저희랑 이제 경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제가 투구 폼이나 이런 데 좀 밸런스가 많이 깨져가지고, 그때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 조성민 코치님께서 그 요미우리 코치님께 이 선수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탁을 하셔가지고 고맙게도 이제 저한테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때 이제 그 코치님께서, 요미우리 코치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팔스윙 동작을 너무 많이 신경을 써서 모든 타이밍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코치님, 그러면 제일 자연스럽고 나한테 맞는 팔 동작을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 그 코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너가 지금 어떤 한 밀림이나 정글에 들어가서 표류가 되었다. 자, 나는 지금 3일을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생사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 네가 막 넋을 잃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네 눈앞에 멧돼지가 한 마리 지나간다. 나는 쟤를 잡아먹어야 살 수 있어. 근데 내 옆에는 돌멩이가 하나 놓여있어. 자, 나는 이 돌을 잡아서 빨리 던지지 않으면 멧돼지는 도망가. 자, 너 이 돌멩이 어떻게 집어들고 던질래?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정말 야구장 바닥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야구공을 하나 떨어뜨려 놓고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넣고 던졌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팔스윙을 힘들어하는 선수들에게 훈련 방식 자체를 볼박스를 옆에 갖다 놓고 볼박스에서 주우러 가는 동작조차 팔스윙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 네, 그런 루틴들이 있어요. 그걸 하고 나면 선수들이 굉장히 편해 하거든요. 말 그대로 주워들고 던지고 주워들고 던지고, 네,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수들의 복잡한 부분, 엉켜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4가지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계량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4가지만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이 4가지의 케이스와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여러분.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4가지로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거울을 보시거나 뭐 아니면 누가 오랜만에 내가 던지는 동작을 찍어줘서 봤는데 막 이렇게 손목이 열려서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되는 난 왜 열리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꿔야겠다? 백날 연습해도 힘들어요.
그 연습을 해서 고칠 시간에 오히려 이쪽에서 살릴 수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네.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는 없어요. 어떤 팔스윙을 선택하고 준비 동작을 선택하더라도 장점과 단점은 무조건 존재해요. 그 장점과 단점 속에서 나는 평균 수치, 뭐 자책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수치들을 좋게 만들고, 내가 부상의 위험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이런 부상의 위험이 있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이런 근육이 빨리 지칠 수 있고, 이런 케이스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상으로 도달하는 그 시간을 늦추면 되는 거죠. 정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야구가 재밌고 투구는 더 재밌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 이제 이론표 설명할 때 수학과도 같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과 이런 루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쉬운 거죠. 네. 여러분 보시면,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수술을 한 자국이 있죠. 뭐 뒤쪽에도 있고, 저는 팔꿈치 수술만 3번 했어요. 큰 수술만.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훈련을 했고, 너무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 근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고, 맨날 이게 좋은 거 같고 저게 좋은 거 같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잃어버리다 보니 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나를 잃어버렸거든요. 네. 중요한 건 프로에 있는 선수들은 누구나 다 야구를 잘해서 갔어요. 다 잘하는 선수들만 모여있는 곳이 프로예요. 자, 그 안에서 또 1군하고 2군이 나눠지고, 또 그 안에서 슈퍼스타와 그저 그런 1.5군 선수가 분류가 됩니다. 뭐 앙상블 같은 선수가 있고 정말 주연급이 되는 선수들이 있죠. 무슨 차이일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이유가 어찌됐든 간 시간이 피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기 걸 가진 선수들은. 하지만 아무리 내가 예전에 야구를 잘했고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좋은 스피드, 좋은 제구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걸 잃어버린 선수는 결국 좋은 위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적어도 저희 강의를 시청하는 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코치들은 정말 말 그대로 선수들을 위하는 어떤 얘기도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재밌는 일화가 예전에 이제 김진욱 감독님께서 두산에 이제 계실 때, 감독으로 계실 때 처음 이제 취임 인사 말이라고 그러죠. 모여가지고 이제 선수들이 다 모여서 시무식처럼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선수들에게 막 코치들도 앉아있고 이제 막 선수들도 앉아있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코치님들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다 개소리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연봉을 받고 그 연봉에 대한, 페이에 대한 어떤 행위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잔소리입니다. 업무적 소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그라운드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잘하면 본인이 잘한 거, 못하면 감독이 책임지겠습니다. 감독이 믿고 맡겼으니까, 믿고 내보냈으니까 책임은 감독이 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마음껏 여러분 하고 싶은 거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하십시오. 정말 그 말이 많은 선수들한테 영감을 줬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단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두산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있던, 뭐 어떤 유소년에 있던, 클럽에 있던 많은 선수들이 명심해야 될 얘기들 중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따라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몸에서 끌어오르는 그 본능,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정답이고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나를 그 틀 안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한 번이에요. 야구 인생 한 번이 있는 거예요. 이 한 번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야구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책임지세요.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이에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오늘 좀 마무리가 길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폐쇄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이런 형태의 이제 저희가 강의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폐쇄가 이제 끝나는 대로 오픈을 다시 하는 대로 루틴으로, 네, 공을 던지는 루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이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어떤 주제로, 네,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어떤 레퍼토리로 강의를 진행할지 사실 계획이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루틴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잘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좋은 얘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잘 씻으시고요. 뭐 아직까지 절대 안심하거나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